요 프린트에 대한 뭐 간략한 소개라고 한다면, 뭐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알구전의 그 페이지 132쪽에서부터 149쪽까지를 따로 다시 뽑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린 교재 개정되기 전에 G1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들을 따로 발췌해서 프린트로 지금 철해 놨어요. 그린책 뭐 혹시 갖고 있는 친구 뭐 보면 알겠지만,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린 개정되면서 약간 좀 빠지긴 했거든. 몇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한데, 약간 그래도 연습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는 제가 따로 붙여 드린 겁니다. 숙제 같은 느낌으로 뒤에 있는 문제들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들 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함수들 한번 좀 복습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이렇게 프린트 따로 준 거고요. 뭐 알고전으로 보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프린트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함수 얘기 딱 정확하게 시작하면서 제대로 다룰 거긴 한데, 살짝 미리 좀 얘기 좀 할게. 이 정도로.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쳐보자. 지금 정확하게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가 되었고, 2부터 6까지 정의가 되었고, y값은 3부터 7까지 정의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뭐 우리는 뭐 이 함수의 x 범위가 2부터 6까지 그리고 y 범위를 3부터 7까지라고 그동안에 말해왔다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용어를 재정의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자, 집합입니다. 간만에 보죠. 자, x 집합은 스몰 x들의 모임인데, 요 x는 누구 이상 누구 미만이 누구 이하다, 2 이상 6 이하다 라고 해서 이 함수의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런 범위를 집합으로 나타낸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쉽게 이 함수의 정의역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요 함수가 될 수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어, 이게 새롭게 정의된 용어이기 때문에 왜 이걸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정의역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될 수 있는 y값의 범위는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일단은 y 범위가 지금 누구 이상 누구 이하죠? 3 이상 7 이하가 되겠다. 우린 이제 될 수 있는 y값의 범위를 뭐라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글씨 왜 이래?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정의역이랑 치역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수 얘기하면서 등장하긴 할 텐데, 뭐 물론 이 정도 설명만으로는 끝난 거 아닙니다. 원래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조금 초반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다면 별건 아니다. 정의역이나 치역이나 다 뭘 나타낸다? 집합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표현을 볼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이제 조만간은 아니고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 표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회에서 2회 정도 수업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다룰 거긴 한데, 읽는 방법은 f g의 x 뭐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돼요. 저 중간에 있는 이 동글뱅이를 다시라고 읽고요. 이건 아니면은 f 합성 g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에 배울 합성함수에 대한 기호 표현이 될 텐데, 뭐 알겠는데 뭐 이게 뭘 도대체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f라고 하는 함수에 x 자리에다가 gx를 그대로 꼬라박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잠깐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은 예를 들게요. fx는 x제곱이고요. 그리고 gx는 뭐라고 할까? 3x-1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함수가 나왔다고 쳤을 때, 여기서 만약에 f.g 요 함수를 얘기를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돼? f에다가 일단 누굴 집어넣은 거니까? gx를 집어넣은 거니까 요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gx라고 하는 요 3x-1을 집어넣은 거라고. 그래서 3x-1이라고 하는 함수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만 일단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뭐 이대로 설명 끝나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다루려면 좀 진지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일단 기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페이지를 넘겨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1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내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1차 함수랑 2차 함수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또 너무 그렇게 말하면 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 그래프 y는 3x-2다 라고 하는 이 직선을 그려보래요. 내가 방금 직선이라고도 말했죠. 1차 함수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니까? 기울기. 그리고 이 -2가 의미하는 거는 y절편 뭐 그 정도로 다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보신다면 일단 누구부터 찍죠? y절편 값부터 먼저 찍는 게 이득일 거라고 봐. 그래서 0,-2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짜리라면 생각보다 꽤나 빡센 기울기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으면 될 거고 뭐 x절편 누구겠니? 3분의 2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일 때랑 음의 기울기일 때 생김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양의 기울기라면 어디로 가는? 오른쪽 위,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음의 기울기만 우하향하는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다. 뭐 그 정도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뭐 이런 거 배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함수 할 때. 근데 만약에 x범위를요 이렇게 잡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x범위를 이렇게 잡았다는 건 정의역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의 이 함수는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서부터 어디까지만? x값이 -2일 때부터 0일 때, 즉 요 점선에서부터 요 점선 사이에만 이 그래프가 해당하는 거를 그리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가 얼마 나오니? -8 나오는 거 맞아? 따라서 여기가 -2, -8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까? -2 나오기 때문에 -2, -8, 0, -2를 이어주는 이 정도의 직선 정도만 딱 그리고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 정의역이 이럴 때 치역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 y값이 지금 누구부터 누구까지니까? -8부터 -2까지가 될 거니까 뭐 치역 얘기하라면 이 정도로 대응하는 y값이 어서부터 어디까지다. 뭐 그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만 더.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안 붙어.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여기는 채우는데 여기는 뭐 해줘야 돼?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뭐 함수 같은 거 볼 때 채워져 있는 쪽과 뚫어져 있는 쪽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거든. 뚫어져 있다면 치역도 실제로 여기를 뭐 하면 돼? 비워줄 수 있으면 괜찮겠죠. 아시겠습니까?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1번과 2번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해 보시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고. 넘어가서 2차 함수. 사실상 2차 함수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죠? x제곱이라고 하는 가장 오리지널 폼, 원형에서부터 평행 이동을 하던 간에 대칭 이동을 하던 간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란 말이지. 자, 이 친구 기본적인 정보 알고 있는 대로 다 불러볼래? 꼭지점의 좌표가 0,0부터 출발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이거 어디로 불러긴 그래프예요? 그쵸, 아래로 불러긴 그래프니까 이 정도로 생겼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알고 있는 거 다 대봐. 축이 그치, x는 0이다 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y축 그 자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의 방정식, 대칭축, 뭐 축방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또 있어요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함수가 이 정도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x가 양수범위면은 y값이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 범위에서는 증가함수가 될 거고 반대로 x가 음의 범위일 때는 x가 커질수록 y값은 떨어지는 감소함수가 된다. 뭐 이 정도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다 감소한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도 있을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2차 함수의 가장 생명인 점은 단 하나, 꼭지점 좌표일 것 같고 꼭지점 좌표에서부터 이 함수를 뭐 해석하던가 식을 세우던가 뭐 그 정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만 딱 한 문제만 연습을 좀 해볼게요. 다들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가능하냐? 2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x
더하기 1.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이차함수가 실제로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며 어디에 그려지고 뭐 정보 해석하라. 뭐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할래? 그치, 이 앞에 있는 거 일단 2로 묶어내죠. x제곱 더하기 2x야. 뒤에 뭐 더해주고 빼줘야 돼? 그렇지, 1 더해주고 빼주고 한 다음에 뒤에 1 붙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니까?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랑 전개된 마이너스 2가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다?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인 어디로 부르긴? 아래로 부르긴 그래프였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해왔으니까 혹시 까먹으셨다면은 이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이 얘기는 안 할래. 참을게.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더. 만약에 이차함수가 y축이 이렇게 되고 x축이 이렇게 되고 얘가 fx였대. 그리고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때 물어보는 건 a, b, c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잖아. 자, a는 어떨까요? a는 양수죠. 왜? 이게 어디로 불룩이니까? 아래로 불룩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b 얘기 하지 말고 일단 c 얘기부터 하죠. c는 어때요? C가 의미하는 건 Y절편이지 않을까? F0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분명히 음수일 거라서 C 음수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어떨까요? 자, 축이 지금 이 정도 라인에 걸쳐 있어요. 축이 분명히 Y축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이 있기 때문에 축이 왼쪽에 있으면 요 A랑 B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우리 배우신 거 맞아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같고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것들. 네, 이거 다 배운 거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쑥쑥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뭐 그런 느낌으로 뭐 다른 것들 물어본다면 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억 좀 살려가는 느낌으로 오늘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좀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만약에 3,0이랑 6,0을 지나면서 0,1을 아니다. 3,0이랑 6,0을 지나는 이차함수 식을 세워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요? 최고차 한계수는 a로 아직 모르지만 x 빼기 3과 x 빼기 6의 곱으로 일단 이 함수식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이 a 값 구하려면 또 다른 힌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수학상에서 얘기했던 무슨 정리? 인수 정리를 활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138쪽까지의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들은 한번 빠르게 해결해 보고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유제 문제들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5-2번에 3번, 4번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fx라고 함수를 잡을 때 a 빼기 b 더하기 c가 의미하는 건 x에다 몇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얻어낼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호를 얘기하라는 건 그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양수로 보이냐 음수로 보이냐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5-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최대값은 4를 찍기 때문에 라도 얘가 분명히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서 말하는 4a-2b 더하기 c는 f의 몇이나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값이나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아니면 수학 상에서 이차함수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들으면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차함수 그리는 거에서 하나의 좀 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난 이렇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를 완전 제곱식을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2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 나왔다고 쳐보자.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죠? 이게 3,1이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너네들 다들 아마 이렇게 그릴 거야. x축, y축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3, 1 찍은 다음에 그렇게 그리죠.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그려봐. 위로 볼록이잖아. 그리고 여기 3,1이죠? 그리고 이게 맞다고 우겨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x축, y축은 굳이 안 그려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싶으면 여기서 약간 고증 살려가지고 뭐 대충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x축 y축은 나중에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네,
x축, y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함수를 그리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버릇은 아니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 있어서. 이건 비단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그런 함수들에 있어서도 통용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우리 이번 시즌 그 넘어가기 전에 직전에 성범쌤이랑 이런 거 얘기 좀 해봤어요? 그 함수 얘기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전부가 다 그게 머릿속에 제대로 있다면야 지금 이 얘기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아마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함수 기본은 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기함수나 대칭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자, 일단 넘어가서요. 아직 못 푼 거 있으면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시간 내면 풀어보시면 되고요. 139쪽. 자, 139쪽이랑 140쪽을 좀 같이 볼래요? 동시다발적으로. 왜 139쪽에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시계의 그래프라고 하고 왜 그 오른쪽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까요? 뭐가 다를까? 왼쪽은 함수가 아니고 오른쪽은 함수가 맞으니까 일 거라고 난 생각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얘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함수가 무엇인가부터 출발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그 얘기는 오늘 수업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할 예정이고, 자, 일단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자, 여러인 그래프들, 자, 일단 fx가 x-2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전체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일단 x-2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것쯤은 다들 아실 거란 말이야. 근데 전체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다면 보통 어떻게 그리죠? 아래쪽에 있는 x축 기준 아래쪽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접어 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생겨 먹은 게 절대값 fx가 될 거고, 얘가 압도적인 1티어가 되겠죠. 뭐가? 자주 나오는 함수. 압도적인 1티어죠. 거의 모든 절대값 붙어있는 문제 중에서 한 99%에 해당하는 게 이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전체 절대값은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되고요. 이건 어떨까? f 절대값 x야. x 대신에 절대값이 들어간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런지 알아요? 확실하게? 일단 마찬가지로 y는 x-1을 그대로 그린 다음에 y축 기준 오른쪽, 즉 x가 양의 부분인 여기를 살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접는 겁니다.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떻게 하자고? 양수 부분 살리고 x가 양수인 부분 살리고 걔를 왼쪽으로 접는다. 이게 룰이에요. 그리고 얘가 약간 2티어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절대값 포함한 문제 중에서 얘가 99% 약간 좀 오버였고 얘가 한 95%, 얘가 한 4%, 나머지 1%를 이 둘이 약간 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절대값 y는 fx예요. y 대신에 절대값 y가 붙었어. 얘는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는 x축 기준 위쪽에 있는 거를 살리고요. 걔를 밑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x 자리 y 자리에도 다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초록색 안 썼지? 원래는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1사분면 쪽에 있는 x랑 y가 둘 다 양수인 부분만 남긴 다음에 이 친구를 모든 쪽에 대해서 뭐 여기 y축 대칭도 해보고 x축 대칭도 해보고 원점 대칭도 해보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게 이런 그래프라는 거. 여기서 1번과 2번은 확실히 함수의 그래프가 맞거든요. 근데 3번과 4번은 더 이상 함수가 되지는 않긴 해요. 다만 뭐 이게 뭐가 함수고 뭐가 식인가 정도는 지금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4개의 루틴으로 그려지는 문제들을 제대로 정복을 좀 해주셔야 돼.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보면 돼요. 이걸 연습하는 딱 좋은 문제가 이 알고전의 연습 문제 중에서 15번 정도가 있거든요. 148쪽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자마자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할까가 바로바로 보여야 돼. 자, 그 문제 한번 해설해 볼게요. 지금 그 그래프 문제 보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가 얘인데 얘는 지금 그 문제 3번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순서 맞출게. 얘가 지금 3번. 그리고 얘가 몇 번이죠? 얘가 1번이고요.
그리고 얘가 2번. 마지막으로 제가 4번이죠. 자, 잘 그런 점만 확인해 보세요. 일단 이 친구는 1이랑 3이지? 일단 잘 그리다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접어 올리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조금 더 약간 좀 뚱뚱하게 그리는 게 맞긴 하겠다. 여기를 살짝 이렇게 뭐 여기가 3일 거고 뭐 여기가 뭐 2일 거고 여기가 뭐 2,1이게 하겠지만 뭐 그런 거는 뭐 귀찮으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f 절대값 x는 원래는 그래프가 이 모양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오른쪽만 살리고 걔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왼쪽에다 이렇게 접는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W자 모양이 생겼다면은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는 점은 뾰족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여기 뭉퉁하게 표현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이 그림을 요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 이건 내가 지금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뾰족한 거랑 스무스한 거의 차이점 확실히 느껴야 됩니다. 또 얘가 2번이죠. 원래 그래프가 이건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였다? 양수 쪽, y 값이 양수인 쪽만 내비둔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한다 라는 느낌으로 약간 뭔가 약간 호리병 같은 느낌이 생겼다면 되겠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긴 정확하게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지는 뭐 그런 거다. 그 정도 고증까지 살리면은 베스트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얘는 1/4분면 쪽에만 살리죠. 무슨 색으로 할까? 초록색. 여기 살았고 여기 살았어요. 그리고 얘를 싹 다 신명나게 대칭 요렇게 생겼으면 돼요. 네, 요게 기본.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139페이지. 그리고 하나 좀 이거 알려드릴게. 아시는 분은 대답해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4다 라고 하는 요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어우, 맞아요. 이것도 원칙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x 더하기 y는 4자리를 일단 그린 다음에 요 x 대신에 절대값 x,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간 거니까 1/4분면에 있는 요 친구만 살리고 얘를 다 대칭 때린다.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프 자체, 이 형태 자체를 외워두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수학과 처음 하면서 맨 처음 뭐 배웠냐? 이거 뭔가 원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문제가 원의 방정식 문제랑 궁합이 참 잘 맞아. 이렇게 설명도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내접한 뭐 정사각형 머시기 뭐 이런 느낌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심화적인 느낌으로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값이 달라진다면 어떤 그림이 생길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저 앞에 있는 숫자가 이걸 늘리냐 줄이냐 약간 그 정도의 차이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는 다이아몬드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사각형이죠. 얘는 정확하게. 근데 저 앞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얘가 마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네, 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갈게. 그런 문제 이제 나오면 해결해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140페이지 얘기. 자, 절대값 두 개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래프들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선 지금 방정식으로 다룬다기보다 함수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에 초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사실 이미 수학상 여러분들이 뭐 그린이라든가 블루라든가 다 했으면은 이미 봤던 거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제대로 표현하려면 세 갈래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요 절대값 안에 있는 x값이 0이 되는 x 경계가 누구랑 누구니까? 2랑 4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황 해석을 하려면 2랑 4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을 때 2랑 4 사이일 때 4보다 클 때 정도로 세 개의 경우의 수를 나눈 다음에 따로따로 해석해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봐. 한번 해보자고. 이럴 때
요럴 때. 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둘 다 뭐로 튀어나오니까? 양으로 튀어나와, 음으로 튀어나와? 친구들, 우리 이거 다 배웠다면서요? 그럼 대답을 좀 해줘요. 둘 다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정도면 되겠죠. 2랑 4 사이일 때는 얘는 뭐로 튀어나오고? 양수로 튀어나오고 얘는 음수로 튀어나오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서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2만 남는다. 그리고 4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6. 요 정도 느낌으로 fx가 표현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fx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2랑 4를 기준으로 해서 자, 경계가 나눠질 거라고 봐요. 자,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몇 자리? 마이너스 2짜리의 직선이 될 거고 여기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몇이 나오니까? 2가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확실히 지나고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다가 2랑 4 사이에서는 어떤 함수?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라고 불리는 그냥 가로줄이 쭉 그려지게 될 거고 4보다 큰 쪽에서는 기울기가 이제 뭐로 되니까? 2가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그래프는 기본적인 개형 자체가 요대로 고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 얘 또 마찬가지로 사실 기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응용을 이제 어떻게 할까가 약간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도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 수 있는 시간 좀 잠깐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이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그 프린트 뭐 빈 공간 뭐 아무데다가 뭐 그려보세요. 뭐 이렇게 생겼다면 잘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빨간색 그래프랑 이 보라색 그래프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좀 고찰해 볼까요? 뭐가 좀 비슷해 보이니? 비슷해 보이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일단 구간이 3개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공통점은 있긴 하죠. 근데 얘는 가운데가 더하기라서 직선식이 2개, 가운데 상수함수가 1개라고 본다면 얘는 중간이 빼기라서 상수함수가 2개고 그 사이에 직선식이 하나가 튀어나온다. 뭐 이 정도로도 상황을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근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몇 갈래 표현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될 거고 앞으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볼 거긴 하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엄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느낌 살려서 갈게요. 절대값 3개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일단 구간이 2보다 작을 때 2랑 3 사이일 때 3과 4 사이일 때 4보다 클 때 정도로 총 4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위를 하면 될 텐데 아마도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이 절대값 함수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가 될 텐데 정리를 좀 한다면 절대값이 2개 그리고 얘는 절대값이 몇 개죠? 3개. 이 두 함수의 차이는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개인 케이스랑 홀수개인 케이스라고 난 생각해요. 홀수개일 땐 항상 뭐가 있지? 정중앙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가 바로 그 친구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요 함수는 분명히 어느 수준에서 x가 3일 때 무슨 값을 갖는? 최소값을 갖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지 않더라도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8-2번이라고요. x 더하기 1 절대값 그리고 x 절대값, x 더하기 5의 절대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시는 거 되게 좋긴 한데 실제로 지금 경계값이 누구라서 순서대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랑 0. 지금 이게 밸런스가 잡혀있진 않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서도 분명히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뭐죠? 이거를 감으로 얻어낼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야. 그래서 그 함수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 얼마다? 그쵸? 1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이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 이 파트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그려보고 이 절대값 그래프는 설명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요 그래프 한번 그 페이지 맨 밑에 공간 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fx 이거 써보시고 제대로 세 갈래로 표현해 주시고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셔봐요. 범위는 내가 나눠드릴게. 결과는 다음과 같죠. 이렇게요. 실제로 저 범위대로 나눠서 따라가면서 그려보다 보면은 딱히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속도랑 내 속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고민해 보시면서 천천히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도대체 이놈이랑 지금 이 fx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써볼게요. 얘랑 얘 차이가 뭐죠? 저 x 빼기 1 절대값 자리에 1배인지 2배인지의 차이죠. 그리고 결과가 뭐로 느껴져요? 그 배수가 된데 떨어진 거야. 무게가 실린 거거든요.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1배보단 2배가 훨씬 더 무겁지 않을까 때문에라도 여기가 끌어내려가는 느낌이라고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정도 그래프 그리는 것도 상당히 편하거든요. 봐봐,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2배의 x-3과 3배의 x 빼기 5 막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것도 뭐 물론 3보다 작을 때 3과 5 사이일 때 5보다 클 때로 나눠서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뭘 이해했냐면 결과적으로 경계가 누구랑 누구인 건 확실한데 3과 5인 건 확실한데 3이 더 낮을까 5가 더 낮을까? 5가 더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여기 있는 3이 여기 있는 2보다 더 큰 숫자니까 더 끌어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찍고 그래프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그냥 잘 그렸다 하고 우기시면 되는 거라고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단 개형 자체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면 뇌절처럼 보이지만 더 하고 싶네요. 욕심이 갑자기 생기네. 자, fx 함수가 이렇게 설정됐다고 치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각각의 순위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때 요 함수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벤타와 감마 사이?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함수를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했나 안 했나의 차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뭔진 내 알바가 아니고요. 대충 그냥 찍자고. 얘는 근데 절대값이 4개잖아. 우리가 절대값 2개, 3개짜리는 했는데 4개 이상은 안 해봤는데요. 충분히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일치하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고. 그리고 봐봐요. 절대값이 몇 개니까? 4개니까 꺾인 점도 몇 개인 거? 4개인 거 확인하면 좋겠죠. 아, 절대값의 개수랑 꺾인 점의 개수는 동일하게 일치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안 나오고 막 x 빼기 x1, x 빼기 x2 해서 더하기 점점점 x 빼기 xn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걸 완벽하게 오늘 바로 마스터하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